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이제 한 수년째 또 같은 아젠더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소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네. 것보다 본인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너무 많겠지만. 네. 안녕하세요. 대한연대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수 시민단체 대표들이 보통 직함이 많아요. 그쵸? 네, 네. 일인 한 10역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 작가님도 그러시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인력난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 대표이기도 하고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음. 교육 문제 때문에 시작을 네, 네,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를 네, 지금 네. 오랫동안 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우리가 저기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네. 활동하면서 저는 이제 이 박소영 대표를 뭐 물론 지금 뭐 대통령 직속 네, 네, 네. 국가교육위원회 또 위원으로도 있지만은 저는 교육 전문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뭐 부족하지만, 네. 우리가 몇 년 동안 네. 정말 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음. 발빠르게 대응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네, 네, 이제 좀 오늘 대담을 해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뭐 네, 우리도 이제 네, 뭐 여러 차례 이 네. 교육감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그쵸. 네.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유죄를 받고 나서 내가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또 보수 후보의 단일화에 이 사람들이 아, 해놓고 말을 번복하고 실패로 네. 돌아갔다는 그 아픈 마음에 나는 2심을 유죄가 딱 나오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희연 교육감은 상고를 네. 바로 했죠. 그쵸, 그쵸. 네. 했고 대법원 판결 그 나오면 이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아마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네. 최소 10월에는 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이 또 보궐을 있다고. 선거를 해야 예, 돼요. 네, 해야 맞습니다. 되고 네. 물론 임기는 이제 2026년 지방선거까지 한 1년 한 8, 9개월 음, 남았는데 음, 음. 그래도 이 보수 진영의 이 학부모 단체들이나 우리는 네. 참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아, 조희연 교육감 3선을 맡고자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또 그 단일화에 또 실패할 반복할까 거라는. 봐. 네, 네. 그 그렇죠. 어떻게 걱정 많. 전망을 하세요? 아니 사실 저도 이 얘기를 시작하면 아주 속이 응, 응, 쓰린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이 교육감 응, 선거 응. 이거를 위해서 20년도, 21년도 엄청 고생을 네, 네, 했잖아요. 네. 가장 힘을 예, 애쓴 사람이 우리 저는 박소영 진짜 저희가 대표예요, 진심을 진짜. 다해서 응, 순수하게 이 응, 진심을 다해서 이 단일화하는 거에 응. 앞장서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될 줄 사실 알았어. 나도 진짜 될 줄 저희 알았어. 그때도 될 줄 알았잖아요. 응, 근데 이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뭐 응. 어. 아직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안 어.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가능한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응, 했었어요. 응, 왜냐하면 그 얘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응, 아프니까.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든 국민들이든 너무 이 얘기하면 막 응, 분노하세요. 응, 분노하시고 다 응, 싸잡아서 응, 한마디로 응, 야 그때 단일화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보들 응. 또는 단일화를 이끌었던 사람들도 다 그냥 같이 욕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네. 정말 대표님은 억울해요. 특히 옆에서 저를 또 어,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제가 어. 그때 그 단일화하는 응, 기간 응, 응, 동안 응, 응. 얼마나 응, 헌신했는지를 아시기 응, 응.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네. 보수 후보 세 사람이 다 서명을 하고 우리가 그거 아유 들고 사진까지 세 명 아니고 찍었잖아. 이제 5명이었잖아 그때 다섯 명. 후보가. 응, 응. 네, 그래서 다 네, 네. 사인하고 서명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백서라고 응, 이제 응, 저희가 하도 이걸 응, 반복하니까 이게 2022년도만 그런 게 응, 아니잖아요. 응. 그 2018년도에도 앞에도 그랬고. 그랬고 응, 2014년도에도 그랬고 응, 그 과거에도 응, 그랬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교육감 단일화에 대한 응, 필요성을 너무 절실히 응, 느끼시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참 많이 응, 참여를 하셨던 응, 거예요. 응, 진심을 다해서 응, 하셨겠죠, 응, 그분들이. 근데 그때마다 실패하면서 다 같이 욕을 응, 얻어먹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2022년도 그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단일화를 추진할 때 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한 거는 응. 21년도에 막 했잖아요. 네, 네, 사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단일화도 안 됐었잖아요. 네, 네, 그전에는. 네, 그래서 네. 21년도에는 그게 단일화가 응, 돼서 저희가 막 21년도 12월에 응,
정말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것 같았고 제가 그때 음. 이제 간사를 맡았을 때인데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대선도 있었지 또 대장동 집회 있었지 뭐 정말 저희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몸이 하나가 하나로 몸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잖아요.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서는 21년 12월에 그게 이렇게 딱 다 꾸려졌을 때 네. 뭐 이주호 장관이나 뭐 네. 이런 분들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 정말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서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막 단일화하는 규칙, 룰 같은 거 정하는 과정 이런 거에 저희가 다 후보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는 그때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에는 실패 요인에 대해서 백서를 써라.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그대로 남겨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타이밍에 되면 말을 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조희연 교육감 이제 3선 지금 하고 있지만 요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결국은 또 이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준비를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하고 제가 그동안에 쭉 보수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아, 왜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안 따지고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해버린 것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비론으로 너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느 타이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저희가 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이 조희연 교육감이 2심에서 유죄를 받으니까 네. 쭉 여론을 훑어보니까 네. 다들 걱정인 거예요. 그쵸. 야, 그때 보수 그 후보 단일화 했지 네, 말아먹었던 사람들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그때 참여했던 사람 뭐 모조리 다 빠져. 지금 그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는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교육감 선거가 이게 거의 서울시장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거 자체가 보통 어려운 선거가 아니에요. 네, 네,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정당하고는 또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조직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왜 좌파가 계속 직선제에서 유리했냐. 그게 교사 집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전교조 지금 또 교사노조연맹도 엄청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 이후로 뭐 자기네들 11만 5천 됐다고 막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사 조직들을 정말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정말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보수에서도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인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가 또 관건이라서 그냥 또 그렇게 아주 배제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지난번 실패해서 분명히 그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짚고 아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그 단일화하는 거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전 총선이 끝나면 그것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총선 지나고 나면 네. 뭐 어쨌든 10월 달이 만약에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벌써 그 전에 이제 여름 다 작업이 네, 끝나야 네, 하는데 아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 그 조희연 3선을 맡고자 했던 게 그 문제가 된 학생의 인권 조례나 지금 이 맞아요. 좌편향된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음에도 참 그게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교육감 직선제 요즘 모두 직선제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육감 직선제가 생겨서 그 수혜는 누가 받냐? 좌파 교육감들이 수혜를 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조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선하고 삼선하고 또 그다음에 이어서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이 시작해갖고 이재정까지 막 쭉쭉 그렇죠. 이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이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헤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기도와 서울이 십수년을 그렇죠. 좌파 교육감들한테 뺏기니까 이 교육 현장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면은 이게 전국으로 다 그쵸.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중요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달렸던 거지. 맞아요. 경기도도 사실은 김상곤이 할 때만 해도 2009년도에 시작을 해서 막 김상곤이 학생인권 조례 만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가 먼저 만든 그렇죠. 거예요. 응. 만들고 그리고 조의원은 이제 그 다음에 14년도에 어. 되고 18년도에 되고 응.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그 전에는 응. 서울이 우리가 응. 가져올 때도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광노현이 이제 응. 안 됐을 때도 응.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서로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투철하지 못하고 응. 됐을 때 쟤네들처럼 조직적으로 응. 뭔가 밑바탕부터 하나하나 싹 바꿔나가는 민주시민교육했죠. 학생인권조례 다 기본 바탕을 그때 다 만든 거잖아요. 지금 김상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지금 더 심각해요. 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만 우리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통일교육, 그다음에 노동교육, 그다음에 뭐 생태전환교육 그런 것들이 다 생태전환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 활동, 특별 교육 그치. 그 과목 프로그램이 다 다 좌편향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육감이 인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잘 모르세요.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까지는 아시는데 인정교과서 뭐야 이러는데 그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인가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들 집필진 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그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잖아요. 김상곤이가 만들 때 전교조가 68%가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28억인가 몇 억 들여가지고 그 책을 만든 그거와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전국 13개 도시가 그러니까 저희가 총 17개인데 시도교육감이 근데 13군데가 지금 그 책 가지고 공부해요. 아니 이게 서울시 교육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네. 뭐 10조인가? 그렇죠. 11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소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이 예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이 서울시 교육감을 그렇죠. 나는 어쨌든 간에 우파 단일화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조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조 의원이가 이렇게 보면 저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3선에서 돼가지고 교육감 협의 회장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감 단일화도 실패해가지고 교육감도 뺏겼는데 거기다가 조 의원이가 교육감 협의회 회장까지 돼서 또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주 날싸게 얘기해요. 그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팬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츰 자기네들 그렇게 아주 날싸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해온 거예요. 그렇죠. 뒤에서. 이번 재판 받는 것처럼 자기네 편을 갖다 불법 채용하고 그런 거를 사실은 보수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우 감옥 가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사실 원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쟤네들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니 도대체 조 의원 탄원서를 여기저기서 막 국회의원들도 탄원서 쓰고 뭐 해외 교수들도 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들 조 의원이를 감싸나 했더니 조 의원이 그 진영에서는 꽤 대단한 짓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뭐 본인이 쓴 논문에는 왜 예전에 그 통역당 그렇죠? 통역당이나 난민전, 산호맹 이런 그 굵직굵직한 간첩 사건들 그런 것들을 다 아주 비합리적인 그 어떤 전위 조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비합법적이다 그다음에 합법적이다 요 경계인 것처럼 사실은 그거는 비합법적인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법을 위반한 거 그거를 갖다 미화시킨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통역당 이런 것들 다 그게 그렇게 미화시킨 논문 때문에 신영복이 막 갑자기 자기네들 사이에서 존경스러운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술적인 거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하는 거에서 그 성공에 대해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진영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전교조 해직교사 갖다 또 채용하고. 근데 사실은 조 의원은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 왜냐하면 참선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걔네 진영에서 역할을 꽤 많이 한 거예요. 해놓을 거는 다 이미 다 해놓고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을 완전히 좌익으로 몰아간 거기 때문에. 네. 참, 그 얘기하면 진짜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이게 보궐선거를 네, 할지라도 네, 정말 우파는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또 가망이 그쵸. 없다라는 거. 그걸 저는 꼭 단일화 꼭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정말 투철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 직에 들어가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교육계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위기감,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보수가 약하잖아요, 또. 약하죠. 그냥 약하죠. 그러니까 문제니까. 사실 어쩌면 이제 보수 교육감 세워놓고 우리가 또 맨날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면 네. 바로 얼마 전에 또 우리들을 맥 빠지게 하는 네네네.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죠? 충남 그거? 도의회에서 아.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이거 나는 이번에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니 충남은 상징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서울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도 또 어그러졌잖아요. 그 발의안을 국민의힘 소속이 발의를 했고 네네. 충남 도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에요. 3분의 2가 의석수를 가지고 있어. 작가님 저 지난번에도 그래 작년에 그 충남에서 그 토론회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그거. 그래서 저도 또 내려가서 토론자로 내려가고 맞아. 조윤희 선생님도 오시고 심지어 거기에서 그날 제가 놀랬던 게 누군지 아세요? 충청도 그 교사노조 연맹 있잖아요. 교사노조 연맹이면 사실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충남 교사노조에서 오신 대표성을 갖고 오신 분도 학생인권 조례 없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다 된 밥이었어. 다 된 밥에다가 완전 재를 뿌렸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버린 거야. 2표가. 아니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그게 제일 화가 나는 일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반을 만들어주면 뭐 하냐고. 아 과반만 만들어줬냐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분위기도 다 만들어졌잖아요. 왜냐면 한 곳이라도 폐지가 된다는 그 상징성.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진짜. 서울시가 그렇게 된 것도 진짜 너무너무 속상한데.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 소속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지 내 말은. 내가 아주 통탄할 일이야. 서울시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은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들이 결국 기독교 시민단체들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소에 느낀 게 뭐냐면 좌파들의 신념이 있어요. 이념. 그게 아주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닥치고 뭉치는 거예요. 근데 보수 쪽의 이념이 그래도 투철하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꾸준히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우려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려를 했던 게 그대로 10년 동안 딱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 의원은 진짜 서희초 사건 터졌을 때 진짜 입을 닥치고 있었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아니 자기가 어디 교사들 앞에 나가갖고 연설을 해요. 아 근데 뭐 원래 그 좌파가 적반하장이 원래 그냥 기본으로 그냥 기본이더라고.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것. 그것도 이제 그것도 우리도 사실 답답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니 조국 패밀리 식구들끼리 다 나와서 재테크하잖아요. 재테크하잖아 지금. 인종이 틀려 아주. 아니 근데 종자가 달라. 다른 건 맞는데 제가 보니까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면 막 가가지고 그 또 교사들 입장에서 뭐 스니 많이 하면서 뒤에서 다 짰겠지 뭐 그걸 갖다가 뭐 그 자리에 거기 간 거부터가 가서 이제 무대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 의원이 어쨌든 교사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교총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교사들이 3만 몇 명인가가 투표를 했어요. 교총에서도. 근데 거기에도 84%가 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없는 자료도 만들어서 쟤네들은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앞세워갖고 막 그 뻥튀기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대선 그 지나온 거 다 보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대장동에 몸통이 돼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것도 다 지금 뒤져보면 다 신앙님이랑 다 한 거잖아요. 조작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린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사들이 설문에서 80몇 프로나 4%나 되는 사람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용을 못하냐고요. 그것도 또 하나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왔대니. 총선 질까봐 그런데 아니
그럼 무슨 아니 맞다고요? 어차피 일반 국민들은 잘 음. 모르세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잘 없으시고 물론 쟤네들이 이걸 막 부풀려서 선전선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어쩌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시 그때도 너무 답답했던 게 조희연이가 1인 피켓팅 한 거 아시죠? 조희연 교육감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교육감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막 이랬다고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 앞에서 막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뭐 학생들이랑 그쪽 진영 사람들이지. 늘 그 조직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건 무섭고 기독교 단체가 쫙 그 집회하는 건 안 무서운가 보지? 아니 거기서 서울시에서 그걸 통과를 안 시키니까 누구만 키운 건 줄 아세요? 조희연만 영웅 만든 거야. 그때도 조희연만 또 키워준 거야 몸집을. 그거를 그때도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충남은 진짜 통과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거기서도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됐다며. 예, 두 표가 또 이탈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재발의를 한다는 말은 있어요.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되면 일단 김이 빠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무적인 감각이 좀 덜한 게 그렇게 일단 우리가 막 한 군데서 딱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들 이거 무리하게 우리가 통과시키다가 이거 괜히 또 역풍 맞는 거 아니 역풍을 누구한테 맞냐고. 쟤네들은 어차피 우리 안 뽑아. 그렇잖아요. 네. 대표님. 그리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일하시던 이런 분들이 다 맥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진짜 우리 앞으로요. 뭐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넘어가겠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산적해 있잖아요.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지금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야. 하나도 해결 안 됐죠. 사실 뒤에서 쟤네들은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바뀌었고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 안에서 인정교과서 만들고 자기네들 아니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 민주시민교육 강사들 어디서 배출했냐고. 민주화 뭐 기념사업회 뭐 이런 데서 그렇죠. 그 뭐 프로그램 100시간 자익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100시간 실무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 100시간 받아가지고 강사 자격증 발급해주면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이 어디에도 있어요? 그 민주시민교육 강사들이 교사노조연맹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한 노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조직들을 뭐 잘 활용하는 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게 저쪽 팀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되찾아와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쪽에서 정말 여기에서 아스팔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수라도 받냐고. 다 자기 돈 들여서 지금 애들 맡겨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사명감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감에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자기 주머니에서 돈 털어서 밥 사주고 서로 밥 사주고 피켓도 서로 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왔었지만 그런 것들을 맥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 쟤네들은 그동안에 무슨 정책 만들고 이러면 시민사회가 나가서 피켓 들고 가서 하고 피켓팅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 세미나 교수들 뭐 이런 사람도 관련된 사람들이 세미나 하고 그래서 마치 여론을 막 형성을 한 다음에 정책을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것처럼 정책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이 이게 사실은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참 우습지만 좌파들이 하는 거 반도 못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보수 우파 쪽에 어쨌든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걸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보수 쪽이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사실상 저는 경기도 교육감 나는 임태희 그분이- 교육감님은 또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게 있겠죠. 뭐 뭐 진짜 저도 정말 우리가 가능한 저희가 2년 동안 음.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바도 되게 컸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그리고 사실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참 메시지를 잘 냈었잖아요. 막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파들이 되게 환호했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념적인 거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역사관이라 국가관 이거 투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네. 하시고 이런 게 되게 사실 들을 때마다 너무 통쾌하고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 공격 대상이 네,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뒤에서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전혀 뭐 음. 그 뒤에 물론 이제
저쪽에 교육부나 뭐 이런 쪽에도 공무원 조직들도 사실 너무 오랫동안 저쪽 사람들한테 막 그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게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전면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끊임없이 저희가 이런 스터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2년 동안 참 너무 아쉽죠. 네, 저희는 막 그 목소리를 냈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주려고 저희들도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아쉬워요. 사실은 많이. 그리고 사실 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이게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이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뒷받침을 해주고 우리가 그 청소년 도박만 네, 하더라도 내가 맞아요. 박 대표하고 우리는 몇 도박, 년째 그래, 얘기해왔잖아. 도박 얘기, 마약 얘기, 응. 우리 맨날 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그 얼마 전에 청소년 도박 이거 심각하다. 그쵸. 뭐 대책을 해라. 근데 그 뒤에 아무도 무슨 그걸 뒷받침해주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안 움직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좌파들 같았으면 좌파 정권 같았으면 네.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일사천리 움직여요. 쫙 움직이죠. 네. 그 대통령이 말하고 나면 아무도 그 뒤에 그걸 뒤따라 주는 데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교육 현안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늘 그 매달리는 국회의원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정경희 의원님을 너무 네. 저희가 너무 매달려가지고 네. 정경희 의원님이 진짜 네. 힘드셨을 거예요. 네. 사실 여기저기. 우리 쪽에 정말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고 말이라도 통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국회의원이 우리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40 네. 총선이 이제 바로 코앞인데 네. 그렇죠. 4월 10일 날 또. 이제 또 걱정인 거예요. 이런 교육관 이런 걸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보수 우파 시민단체 활동가들, 네. 학부모 단체들과 이거를 서로 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그 정부가 딱 윤석열 정부 탄생했을 때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 기대하는 바가 컸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도 2020년도에 이제 비례라든지 이런 명단 보면서도 참 저희 좀 아쉬움도 많았잖아요. 어디서 그래서 뭐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사실 이번 4월 10일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예. 매번 선거 때마다 중요해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절실하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데 막상 배지를 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던 사람인지 아니 그리고 정치를 안 해도 될 사람들이야. 뭐 재력이나 뭐나 보면은 다 이제 끝나시면 돌아갈 자리가 있으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좌파들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학급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세요. 지금 요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막 그 사기쳐서 된 이수진이나 뭐 저 윤미향 같은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4년 내내 재판 받아야 되는 사람의 돈봉투 사건에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 2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쟤네들이 그 국회의원 수준이라는 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쪽은 실력들은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보니까. 근데 몸을 또 사려. 몸을 사리고. 그거를 답답해하시죠. 도대체 인형이 뭔지 교육관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 총선에 나는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박소영 대표 같은 사람이 좀 국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그 투철하게 저희도 사실 보면 남인순 막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쪽에 진영에 가가지고 다 자기들 텃밭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들을 그렇게 키워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판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사실상 쟤네들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진짜 자기들 진영에만 또 유리하게 그리고 또 온갖 짓을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 우리는 지금까지 시민단체 활동했던 사람들도 보면 다 진심을 다해 세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작가님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40 총선에
정말 올바른 이 우파 교육관을 가진 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내가 이제 요새 뭐 예비 후보 홍보물 많이 오거든요. 네. 나는 진짜 정책을 봐요. 음. 이 사람이 주요 그 공약이 뭔가. 네, 네. 교육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네, 이거 네. 너무 화가 나. 맞아요. 기껏 있는 게 무슨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고 공약을 네. 1등으로 걸어놓고 그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 후보야. 아니 어제 근데 한 건데 진짜 정말 우리 그 차 세대,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공약은 없어. 전부 뭐 무슨 번들하게 그냥 무슨 네, 네.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반려동물을 이제 어디 표가 된다고 그게 생각하는 거야. 장묘 문화를 만들어야 돼. 반려동물 장묘 문화를 만들어. 이런 공약들이 내가 그냥 이미 지금 엄청 그렇게 돼 있어. 장묘 찢어버리고 문화. 싶다니까요. 우리가 쌓이고 쌓인 이 캐캐묵은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저출산 문제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교육 문제는. 그렇죠. 특히. 이 교육 문제는 정치하고도 결국 교육 문제도 정치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정치가 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쪽은. 그러니까 쟤네들은 아주 통일이 돼 있어요.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목표 똑같은 거에 맞춰서 정책이 딱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정책이지만 그리고 국민들도 정책에 공감을 못하는 게 맞지만 쟤네들은 어쨌든 그걸 포장하는 능력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쪽은 지금 교육감들이 이제 그래도 지난번에 탈환을 해서 좀 많이 그렇죠.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절반 조금 못 미치게. 그러면 사실은 네. 정치를 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비례로 들어간 교육 쪽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은 그 교육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국민들한테 공감 얻을 수 사실은 보수 정책에 공감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더 많아요. 그 학부모들한테도 입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학교 저기 수월성 교육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쟤네들은 막 자사고 특목고 없애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물론 자사고 특목고 문제도 뭐 생각이 분분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많이 어필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감님들하고 기존에 이제 저희 우파 교육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료들 걔네들은 이제 그 만든 거 아니에요.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도 다 그때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문제성을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임태희 교육감 같은 경우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인성교육 관련된 인정교과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게끔 해주려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법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계속 그 통과된 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한테 더 이렇게 다가가게 만드느냐. 그게 사실 결국은 조직적인 활동들이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누가 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올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아젠다가 이제 그 아주 높은 인플레와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도 이 교육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50개 주가 젠더 교육이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난리 났어요. 보수 학부모들이 학부모 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드산티스나 트럼프 쪽이나 뭐 그런 주지사들이 그 대선 후보들이 학부모 단체를 먼저 찾아간대요. 너무 학부모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다 수용적으로 하다가 그런 교육들, 성교육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수용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애들 교육을 망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 학부모들이 이제 막 변해야 된다.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서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은. 지금은 미국 대선 중에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교육 이슈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이슈가 다 중요하다 하지만은 막상 어떤 큰 선거가 벌어지거나 이러면 또 교육 현안은 뒷전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미국도 완전 좌편향된 네, 교육이잖아요. 맞아요. 예. 완전 좌편향된 좌편향돼 교육이고 있죠. 예. 뭐 거기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주는 98%가 좌익인 거예요. 교사들이는 뭐 다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서 맞아요. 노조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 또 12살 저기 부터는 성전환을 또 해도 학교에서 되고. 마음대로 막 그, 이렇게 하고 그치. 사회적인 뭐 트랜지션, 뭐 소셜 트랜지션 뭐 이러면서 마음대로 아이들을 막 그렇게 하니까 맞아요. 보수 학부모, 보수 기독교 단체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정말 그 행동으로 나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화당 후보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쵸. 그렇게 같이 가요. 공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참 조영 교육감하고 그거 할 때도 보면 항상 뭐라 그러면 글로벌 얘기하고 이게 결국은 뭐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둥 이게 결국은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막 이렇게 교육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 왜 대한민국에서 저희만의 교육 음. 아니 우리만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혁신학교 얘기하고 글로벌 뭐 할 같은 소리 때는 하고 있네. 그래놓고는 왜 그런 건 따라가려고 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냐고요. 애들 성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사실 그런 게 결국은 다 지금 작가님도 그 저출산 문제 이런 거 지금 다 연결돼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이 교육 문제를 이거를 자꾸 보수해서 특히 이런 어떤 아이들의 사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이념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이 이게 굳어지지 않게끔 그러지 않게끔 하려면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 그런 그렇죠. 문제들.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뭐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 조례가 사실 교권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교육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네. 성정체성도 사실 차별금지법이 그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차별금지법이 그게 적용이 되는 사실 거라서 우리나라는 그렇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학생인권 조례도 다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미 헌법에 다 있는 법들인데 굳이 그걸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쟤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이 돼야 되고 누구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한다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교육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특히 이 지금 제가 2022년 그때 교과서 만들 때 저희가 개정교육과정 할 때요. 그때 막 행정고시 되고 막 이랬을 때 저희 막 시안, 총론, 시안 같은 거 보면 심각한 거 많았잖아요. 네. 그래 그때도 제가 충격받았던 거가 하나가 뭐냐면 전성적인 성인으로 거기 보면은 교과 중에 총론 중에 보면은 전성적인 성인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전성적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할 전자에다가 그다음에 성. 그 이제 뭐 여성 남성 할 때 성자잖아요. 그래갖고 전성인 거예요. 모든 성인 거예요. 모든 성적인 성인? 그래갖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일본어 사전에 나와요. 뭐냐면 일본식 발음. 범성애. 범성애라는 그 어. 왜 일본 사람들은 그게 심하잖아요. 동성애부터 모든 성을 이렇게 오픈돼 그렇지. 있잖아요. 오픈. 그래서 그 범성애라는 말에 한자를 할 때 거기에 전성애라는 말이 그 일본식 표기고. 네, 일본식 표기인 거예요. 비혼이 일본식 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분을 이제 일본어에만 있는 말이고 이게 범성애라는 말을 쓸 때 전성이라는 한자를 쓴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왜 이게 교과서에 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바로 젠더 교육인데. 네, 그게 바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그때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집을 가지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성적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길래 하니까 바로 그걸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빠졌다니까요. 행정고시에서도.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점을 아는 사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번 국회에 정말 네, 나는 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 네. 가능하면 진짜 나는 박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 광진구에서 네.
초등학교가 폐쇄가 됐는데 폐교가 그쵸. 되었는데 네.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선 거야. 아이고. 너무 서울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미 광진구면은 아주 저기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거기 인구 지방에서 밀도가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지방이면 몰라. 서울에서 어떻게 초등학교가 폐교가. 폐교가 된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었으나 이게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네. 특히 또 우리 정부의 교육 관계자들 정말 심각성을 깨닫고 있기는 한가? 응? 그렇죠. 지금 뭐 지금 이제 그냥 산소 호흡기를 겨우 끼고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지금 거의 초저출산으로 가기 진짜 거의 응, 문턱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저희가 응, 지금. 응.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세대들도 막 이제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그냥 시집 가지 마라. 그래 응. 애 낳지 마라. 이런 응, 얘기도 응. 이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 주변에서. 그 응. 최근 몇 년 응, 동안 응. 주변에 있는 응, 언니들한테. 근데 야, 이게 이 상황까지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대학교는 지금 뭐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고 있고 제 이제 주변에 뭐 30대 후반, 30대 자식들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음. 결혼 안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학교가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 나도 이제 이미 초등학교, 네, 중학교가 네. 다 없어졌거든요. 부산에서 아, 다녔을 때. 아니 그럼 작가님 나온 학교들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우리는 사형제가 몽땅 같은 학교 다 다니고 했는데 다 그 없어졌어. 학교가 이제 다 없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나라가 붕괴를 하고 있나? 음.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교육 현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구 문제, 저출산 네. 문제, 고령화 문제 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22대 국회는 진짜 중요해요. 나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실 대통령께서 뭐 교육 개혁 음, 그리고 뭐 이제 노동 개혁 이렇게 3대 음. 개혁, 연금 개혁까지 음.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어 가지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게 국회에서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권만 바뀌었지 네. 국회는 저쪽 야당이 거의 야당이 여당 음, 같잖아요. 음. 국회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못한 게 많아서 음. 이번 22대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임기도 3년 남으셨는데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이 기간 동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가 뒷받침을 해주고 특히 이런 교육개혁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건 맞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네. 지금 22대 아무리 뭐 저쪽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어주고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많이 아쉬운 게 이제 뭐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의 그 66%가 또 이 영남 쪽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네. 또 지역 토호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육 한 문제 잘 이슈에 모르겠죠? 대해서 몰라. 모르지. 네, 잘 모르고. 근데 진짜 속이 터지는 게 네. 그리고 이분들이 감각이 없어. 그리고 제가 대입제도 같은 경우도 요번에 우리가 2028 대입 개편안 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해서 발표도 했지만 그게 이제 작년에도 막 킬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2028 대입 개편안이 원래 2월 마지막 2월 마지막에 이제 확정 발표였어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 보통 예민한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렇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딱 뭐 킬러 문제 대통령이 뭐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은 쟤네들 민주당은요 벌써 세미나를 쫙 하는 거예요. 해요. 뭐 그래서 아니 자기네들이 킬러 문제 가지고도 지네들이 먼저 문제 있다고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킬러 문제 얘기하니까 이제 얘네들은 또 비판 쪽으로 돌아섰어. 뭐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그게 강민정이 거기 국회 들어갔잖아요. 정교조 출신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우리하고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쪽은 민주당 쪽은 이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하면은 그냥 쫙 해. 막 사람도 네. 모으고 막 막 이러는데 세미나 금세 팍팍 열고 아유, 우리 뭐 해봤지만은 네. 국민의힘 우리는 막 국회의원들하고 제안서 써가지고 뭐 하려면은 제안서 써갖고 허락 받기도 목에서 피가 힘들어. 올라 진짜 내가 제안 써야지 기획 써야지 그거 맨날 해주신 게 그나마 저 정경희 의원님이신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서 참 힘들었죠 그동안에. 네. 세미나 한번 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네. 뭐 하나 하려면은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보장은 안 해. 안 네. 하는데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네. 국민의힘 쪽에서 보장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 네, 딴 네, 일 하는데 네. 내가 붙들고 하소연을 했어. 하수나 아,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르냐 그랬더니 정치 기능이 없어요. 이러는 거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정치 기능이 없어요. 진짜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이거 표가 되구는구나 이러면은 무슨 오다 때리듯이 하나를 턱 던진대. 어? 아니 진짜 작가님 그 여의도 연구원 있잖아요. 거기 같은데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아스팔트에서 활동하다 보면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진짜 훌륭하신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 많아요. 그 정교모이도 많고. 네, 정교보 교수님들도 그렇고. 진짜 사람 많아.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거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 정책적인 거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 참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정책 기능이 없다. 나 그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오다 내리듯이 뭘 하나를 탁 내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얼기설기 그냥 뚝딱뚝딱 하다가 만다는 거야. 그러다 또 서로 딴소리도 내잖아.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쪽의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민주당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데 막 쫙 나열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지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니네도 그렇게 해. 니네는 그렇게도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야 자괴감이 딱 드는 거예요. 야. 그럼 그렇게라도 불법 뭐 온갖 이상한 짓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우리 쪽 진영을 무능하다고 보는 것 그럼요. 같아요. 하는 게 딱 무능하잖아. 네, 그래서 아니 뭐 대응을 못한다고 16대부터 보는 것 20년을 같아요. 보좌관 했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금 참 국민의힘은 정책 기능이 없어요라고 그러는데 내가 근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역구 관리. 그게 참 뭐 몇 분 안 되지. 네. 안 되기 참 때문에 아쉬워요. 그래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보니까 어젠가 뉴스도 막 이렇게 좋은 뉴스 나더라고요. 서병수 의원이나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험지로 나가신다고 본인들이 또 저거 하신다고 다 희생하시겠다고 그걸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던데요. 당에서 뭐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소식들은 근데 또 귀한 사람들이 저는 또 한 지역에서 또 그렇게 계속 다선하시는 분들도 그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전략을 잘 짜야 돼. 이 교육 문제는 전략을 잘 짜야 저출산 돼.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젠더 교육 이 문제도 있고 네. 또 이게 젠더 교육 자체가 또 남녀 갈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육 문제 안으로도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2대 410 이 교육 전문가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그 딱 바람이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 교육 문제를 풀면 다 풀릴 수 있어요. 이거 네. 학교에서도 과도하게 하는 성교육, 뭐 젠더 교육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교육 문제로.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정말 그 박소영 대표 같은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면 나는 참 좋겠다. 대화가 통하고 기회가 올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교육관과 할 수 있는지 그걸 마무리 바르도록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상 제가 이제 교육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맞아요.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민주당 쪽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컴플레인을 하거나 피드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 피드백이라도 오고 뭔가 들어주려고라도 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벽이 높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공감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저는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들. 물론 또 교사들은 교사들의 목소리. 저는 또 교사들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소통 능력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누구보다도 지금은 음. 제가 도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국민의힘이죠.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번 무슨 혁신위 거기서 무슨 초청을 했을 때 제가 가서 무슨 쓴소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먼저 그 뭐 계속 좌클릭을 하거나 뭐 중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책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만의 가치관이 분명한 그런 정책들을 내놔서 맞아요. 우리가 무장이 돼야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사실 중도가 봤을 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야. 네, 그거. 근데 우리 쪽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중도를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설득을 못하면서 중도를 어떻게 설득하겠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관이나 국가관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학교 교육으로 저희들은 이제 지내오면서 우리가 자라면서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옳은 가치관이라는 걸 가져왔잖아요. 근데 요즘 교육에서는 학교에서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교육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역사관이라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요즘은 더 많이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저는 요즘에. 네. 꼭 그래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이 일단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보수 이쪽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걸 네, 네. 갖춰야 된다라는 네,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역사 교과서 문제, 그다음에 사학 문제, 사학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막 그동안에는 무조건 사학이 이렇게 비리, 뭐 입시 비리, 그러니까 저기처럼 채용 비리 라든지 사학에서의 뭐 이사장들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공익 제보자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제대로 사학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을 잘 이끌어왔던 사학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냥 악마화가 돼가지고 지금 정말 힘들어하시는 사학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그런 건 미국을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들의 사학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 창립 멤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불법적인 것은 법으로 하면 되는 거지만 모든 사학을 다 때려잡아서 사학 민주화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맞아요. 사학을 또 사학이 공적인 일을 해왔던 것들, 좋은 일을 해왔던 것까지도 막 문제 삼았던 것들.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네. 이제 좀 바로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 대담을 마무리하자면은 네.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선명한 보수 교육관을 네, 내세우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진보적인 교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선 1차적으로 선명한 네. 보수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 네, 이번에 네. 4.10 총선에 기필코 나가야 되고 한국의 강점이 뭐예요? 인적 자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학 얘기했지만은 네. 사학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많은 인적 자원을 배출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네. 잘 살 수 있었고 우리가 사람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도 되게 웃기는 게요. 입시제도 같은 것 응. 때문에 지금 엄마들이 고등학교 가면 결국은 또 이제 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또 지역에 있는 다 사립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희한한 일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저 4.10 총선 때 꼭 뭐 이렇게 박 대표가 아니더라도 박 네, 대표 좋은 분들이 같은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네. 교육관을 가지고 네. 정말 우리가 바깥에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그 학부모 단체들, 네. 이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맞아요. 서로 정말 네트워킹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우리가 훌륭한 어떤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네. 거. 저는 지금 진짜 너무 절실한 때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네. 마지막 기회다. 네. 네, 바로 잡을 수 있는. 예,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박소영 대표와 네. 대담을 교육관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네. 좋은 시간 만들어서 아유, 자주 불러주세요. 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